어제 편지지 만들면서 컨트롤 R 눌렀을 때 자가 나왔는데요. 이 자는 이제 컨트롤 R 같은 경우는 그 룰러, 눈금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의 단위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 자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뭐 내가 센치로 한다던가. 잠깐만요. 채팅방에. 아, 담진우? 잠깐만요. 한전이가 담진우구나. 체크할게요. 네. 이제 요 단위는, 자의 단위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냥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해서 화면용으로 작업할 때는 이제 픽셀로 하는데 내가 이제 요걸 인쇄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밀리미터라던가 센치로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센치보다는 인쇄용 작업할 때는 보통 밀리로 체크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그러니까 인쇄할 게 아니고 화면으로 작업할 때는 보통 픽셀 단위로 해줘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대충 눈으로 그냥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뒀는데, 예를 들어 내가 50픽셀만큼 여백을 뒀다라고 하면요. 나머지 옆에 여백도 같은 사이즈로 사실은 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요. 나는 어제 대략 눈으로 하긴 했지만, 이만큼이 50픽셀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맞게 해주는 게 맞고요. 뭐 위에 여백이 뭐 그러면 그건 사실 그것도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제 내가 대충 내리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백도 다 맞게 해줘야 돼. 지금 보면 살짝 이제 좀 부족하죠. 음, 여기는 맞고 여기도 대략 맞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맞게 해줘야 돼 원래. 그래서 여기 자가 있으면 뭐 자의 간격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나는 한 50픽셀씩 뭐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려주면 되겠죠. 지금 요 레이어가 복제를 한 거고, 요 레이어는 내가 만약에 요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맞긴 하네요. 자, 이건 참고해주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거 해보도록 할 거고, 요거는 조금이라도 진행한 걸 제가 기말 과제에 요거는 첨부하라고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따 확인할 과제가 일단 외부 브러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만의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잘 만들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요 민들레 잎 작업했던 거. 그리고 요 나무도 여러분들이 브러쉬 활용을 해서 잘 만들었는지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편지지까지 만들었고요. 5-3번 볼까요? 자, 5-3번에는요. 별똥별을 만들 건데 다양하게 팍 퍼진 별은 여러분들이 별의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 별똥별이 그 저번에 했는 저번에 작업한 거 중에 별똥별이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지난 학기에는 수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 모양 만드는 게 많이 어려워요. 이걸 뭐 그릴 거예요? 아니면 브러쉬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브러쉬를 가지고 우리 옵션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별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모든 작업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일단 흰색으로 브러쉬를 클릭을 해줄 건데요. 브러쉬 도구로. 그러면 우리 브러쉬에 보면 어제 이제 요거는 뭐야 꽃
만들었던 거니까 삭제할게요. 뭐 지금 또 쓸 게 아니라서. 그리고 어제 이제 외부 브러쉬 가져온 건 남아 있고요. 별 브러쉬가 혹시 있나 좀 볼까요? 브러쉬 설정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어제 이제 레거시 브러쉬를 가져오면은 여기에 지금 과거에 사용을 많이 했던 브러쉬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특히 뭐 이런 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별 모양이 있나 볼게요.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이런 십자 모양의 별이 있죠. 근데 나는 이 십자 모양의 별도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정. 여기는 지금 여기도 보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단 좀 작은 별을 할 거고요. 그럼 일단 모양에도 제가 체크를 해서 모양에 대한 크기 다양하게 하면서 각도도 내가 다양하게 응용해 줄 거고요. 자, 별을 막 흩뿌려질 거라서 분산을 할 거고 분산의 개수도 좀 많이 할 거예요. 대신에 별을 브러쉬 모양에 보면은 간격을 좀 넓혀 줄 거예요. 간격을 좀 넓혀서 너무 한 군데에 있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어, 전송은 어떤 거는 불투명하고 어떤 건 선명하고 그래서 랜덤하게 불투명한 거하고 선명한 것도 같이 좀 넣어 볼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별을 제가 이렇게 흩뿌려 볼게요. 자, 이런 거는 내가 별을 하나하나 찍으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을 제가 브러쉬 옵션 조정을 해서 비교적 좀 쉽게 작업을 해줬죠. 너무 지금 별이 좀 작다 생각이 들면 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별을 이번에는 좀 큰 별로 할 거고 브러쉬 설정에서 브러쉬 모양에서 이번엔 좀 큰 별로 할 거고 큰 별도 지금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격을 좀 넓혀주고요. 이번에는 전송에서 투명도를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해주고 어, 브러쉬 모양의 간격을 좀 더 넓게 해서 이것도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좀 큰 별도 몇 개만 넣어서 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을 만들었고요. 이제 별똥별이 좀 어려운데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고요. 자, 별똥별은 일단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 원인데 선명한 원인지는 보려면은 경도가 0인지 100%인지 봐야 되는데 부드러운 거는 경도가 0이고요. 하드니스라고 해서 이제 테두리에 대한 부드러운 부분이 0이고 딱딱한 테두리가 이제 그런 건 경도가 100%로 되어 있어요. 크기를 작게 할 거예요. 한 3 정도? 3 정도 굉장히 작죠. 3으로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은 얘를 찍었어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5 정도 해야 되겠다. 5. 찍어서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흐리게 해주고 싶거든요. 음, 잠깐 출석 체크 잠깐만 볼게요. 네. 해주고 싶은데,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 모양에 보면요, 모양에, 음, 크기 지터는 일단 0으로 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조절이 있어요. 조절에, 페이드라고 해가지고, 희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미하게 하는 부분에, 수치를 높여줄게요. 한 200 정도로. 그럼 여기 끝에 보면 약간 살짝 끝에가 사라지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해서 사이즈를 낮춰줄 거고요. 아까 제가 그 전송 체크를 했는데요. 박장현 들어왔어요? 박장현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전송 트랜스포라고 하는 전송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불투명도 지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0으로 둘 거고요. 0으로 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컨트롤이 있어요. 이 컨트롤 조절해 보면은 또 페이드 희미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희미하게 하는 부분의 값을 높여줄 거야. 아까 200으로 해주면 얘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모양에서 이 지금 이 희미하게 하는 페이드를 200, 그 다음에 전송해서 또 똑같이 희미하게 하게 페이드를 200으로 주고요. 보정은 넣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끝을 살짝 흐리게 해주는 옵션을 응용을 해서 전송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살짝 희미하게 하는 부분을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삭제하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고 지금 이미 새로운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브러쉬로 클릭해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싹 사라지게 해주면 Shift 키 누르고 사라지게 컨트롤 Z 크기가 비슷하면 별로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서 그러면은 엔터키 위에 왼쪽 가로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더 좀 작은 거 해볼까요? 더 왼쪽 키 눌러서 타물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별똥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컨트롤 T 눌러서 어, Shift 키 누르고 45도로 해주고 엔터 눌러서 별똥별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요거 다 됐으면 이것도 복사. 컨트롤 J 복사해서 요거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별 배경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게 낫나? 자, 이것도 제가 내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별을 끝을 어떻게 해야 흐리게 끝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설정을 해주고요. 이거는 사실 현업에서 지금 막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잘 못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던 기능이고, 저도 이제 이거 수업 때문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도 덕분에 공부가 됐던 기능이에요. 자, 이제 요거, 저장을 일단 이거는 PST 파일도 해둘 거고요. 자, 요거는 08번 그리고 JPG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마무리하고 이제 챕터 어, 4인가요? 5인가요? 5에서 5에서 이제 마지막 패턴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패턴은 참고 이미지를 꺼내 올 건데요. 요거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도트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포장지에도 이런 게 있고, 뭐 이미지에서도 이런 도트 느낌의 패턴을 이제 뿌려주는 게 있는데,
이 패턴을 이 이미지에다 만들어 줄 건데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을 내가 Shift 키 누르고 요만큼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줘요. 패턴 등록. 정확히 원의 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반복하면 그 다음에 또 얘가 나올 거고 얘가 나올 거고 이것도 만들어지긴 해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의 4분의 1 가운데 점 그렇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금처럼 두 개가 나와서 또 다음에 또 두 개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은요, 어느 부분을 최소한에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이런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요 패턴이 있는데 이제 요거 PNG라고 하는 거는 배경이 투명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의 정확히 가운데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이즈는 제가 50에 50 픽셀로 했네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 자, 컨트롤 New N. 자, 50 픽셀로 할 거고요. 단위는 픽셀로 50 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이 정비율인 50 픽셀. 해상도는 이제 우리 과제로 냈던 거는 좀 크게 보려고 해상도를 뭐 300이나 좀 더 큰 사이즈 150으로 했는데 우리가 웹용으로 하면서 보는 거는 무조건 72가 기본이에요. 50 픽셀, 50 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로 해주고요. 백그라운드를 투명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파일을 열면은 대부분 흰색인데 자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투명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걸 확대를 하고 볼게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제가 한 800%까지 확대를 했어요. 자, 이게 50 픽셀이니까 자, 제가 컨트롤 R 누르면 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컨트롤 R. 그리고 이제 단위가 픽셀이면 50의 절반은 어디겠어요? 25겠죠? 그러면 자가 있을 때는요. 뭐 이동 툴이거나 선택 영역 툴일 때 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드래그 하면은 가이드 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탁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이 파일의 절반 중간쯤이거든요. 내려다보면 이게 탁 얘가 알아서 붙는 부분이 있어요. 왜 붙냐? 스냅 기능이 활성화돼서 그런데요. 스냅 같은 경우는 자석 기능이 보통 안내선이나 레이어나 뭐 문서의 경계, 격자 이런 데 붙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스냅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세요. 자, 스냅 때문에 얘가 가운데인 건 아는데 그러면 나는 도트의 크기를 일단 브러쉬로 나는 선명한 브러쉬인데 크기를 뭐 예를 들어서 25로 한번 해볼까요? 25. 25로 할 건데 컬러는 블랙으로 할 거예요. 그럼 난 여기 가운데 25 너무 크네요. 한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20, 20, 20으로 할 건데 내가 찍긴 했는데 정확한 원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너무 흐리네요. 브러쉬가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 흐름 100%. 네,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정확히 절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브러쉬의 중간을 보기 위해서는요. 브러쉬를 내가 선택을 할 때 경도 100. 이 브러쉬의 중심을 보고 싶다. 그럴 때 하는 게 캡스락을 눌러주는 거예요. 캡스락을 눌러주면은 브러쉬가 테두리가 안 보이고 중심으로 보여져요. 캡스락. 그러면 이 중심이 지금 나는 중심을 여기 잡았잖아요.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이 부분 중심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4분의 1 원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경계.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경계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 클릭을 해주면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4분의 1의 원을 만들어준 거죠.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패턴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요. 상단 부분에 편집에 보면 나는 지금 이 부분을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다. 패턴 정의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나는 이제 요거를 패턴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 1이라고 저는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파일에 내가 등록한 패턴을 올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7을 할 거예요. 7. 자, 7은 내가 패턴으로 할 건데, 우리 옛날에 뭐 이거 100%인지 확인해 주고요. 패턴은 내가 지금 만든 패턴이 여기 있죠. 패턴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다. 그런 패턴은 삭제할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저는 이 등록을 할 거고요. 이 등록되어 있는 이거를 해줄 거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나오는데 약간의 오차가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끝부분에 보니까 약간 1픽셀 정도가 살짝 밀리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정확에 가까운 패턴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패턴이 어, 정확히 들어갔는가를 볼 거예요. 이거 수정해 주려면은 위에나 아래 부분을 1픽셀씩 약간 위에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 위에가 살짝 밀린 것 같거든요. 제가 브러쉬로 찍을 때 위에가 살짝 좀 부족했네요. 등록을 다시 해볼게요. 편집에서 패턴 정의를 해서 그냥 아까 덮어 쓰기 하려고 패턴 1로 할게요. 아까 1이었으니까. 자, 했고 그러면 나는 이거 버리고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다시 칠을 할 건데 끝에 있는 걸로 이름이 같아도 다르게 되네요. 얘도 약간 어긋나 있지? 약간 어긋나 있네요. 옆으로 한 1픽셀씩.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뭐가 낫나? 요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됐으면 요거는 위에 블렌딩 모드에서 합성을 해줄 거예요. 여기 참고한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반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블렌딩 모드에 오버레이 기능으로 해준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 레이어는 버리고요. 자,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저는 이거를 오버레이 기능으로 해줄게요. 자, 오버레이 기능으로 해서 이거 여러분 저장할 사람은 저장해 주세요. 저는 저장 안 할게요. 됐으면 파일에서 저는 일단 JPG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PSD 파일까지 같이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8-1번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챕터 5는 패턴 등록, 이거는 되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자격증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단골로 나오는 스타일이고,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되는 패턴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모든 게 다 AI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포토샵을 만약 기본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기능이니까 이 패턴 만들기에 대한 거, 특히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꼭 필수로 저 부분을 뭐 다 할 줄 알겠지만 필수로 저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챕터 6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폴더 관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뭐 이것저것 어저께 다운로드 받았던 거 다 썼으니까 웬만하면 다 삭제하고요. 챕터 6은 제 생각에는 색감 보정에 대한 거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레이어에 대한 것도 있고, 그중에 조금 어려운 게 브러쉬예요. 아이고, 삭제한다는 게 바로 가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 폴더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챕터 6은 색감 보정에 대한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PSD 파일이 하나도 없죠? 되게 간단하게 다 끝날 거니까 금방 할게요. PSD 파일이 하나만 있네요. 자, 먼저 6-1번.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뭐, 색감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수동으로 색감을 보정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색감 보정해주는 기능이 이미지에 보면,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조정의 이제 컨트롤 U였잖아요. 근데 조정 들어가기 전에 오토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오토 톤,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컬러.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자동 오토 컬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여기 너무 치우쳐져 있는 좀 레드 계열의 컬러가 빠진 게 보여지죠. 근데 물론 여기서 내가 더 색감 보정을 조정해서 더 해줘야 되겠죠. 뭐 얘가 알아서 잡아주긴 했지만 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색감 보정을 내가 상황에 맞게끔 해주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색을 더 더해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색감 보정할 때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할 때는 자동화 기능으로 해서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물론 자동 기능으로 할 수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 대비를 하겠다. 근데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해볼게요. 자,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밝기하고 대비는 가장 기본인 거죠.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뭐 SNS도 기본적으로 내가 사진을 올릴 때 보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능 수정해 주는 게. 물론 사진 자체 어플들이 뭐 얼굴을 과하게 뭐 다른 사람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들도 지금은 너무 많죠. 자, 지금 제가 명도하고 대비값 올려가지고 원본보다 좀 진하게 했는데 레거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레거시를 체크해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레거시를 응용해서 체크를 할 건지 기본으로 할 건지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명도와 대비값 넣어가지고 기존보다는 조금 선명하게 작업할 때 밝기와 대비로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6-2-2번. 자, 빈티지 올드카 이거는 뭐 아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너무 아주 낡고 노후된 차가 있는데 저도 29살에 나름의 좀 좋은 차를 그때 이제 출고해가지고 너무 애착이 갔던 차여서 15년을 그 차를 탔었어요. 근데 사실 15년이 돼도 너무 외관은 너무 깨끗하고 말짱하고 근데 이제 그 차의 베이스가 일본 차여가지고 일본 차의 단점이 뭐냐면 잘 안 망가져요. 차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15년 뒤에 이제 차를 중고차 가격이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폐차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차는 그냥 새 차처럼 보였는데 이제 하부에 이제 약간 이제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폐차를 보내는데 그 폐차를 보내는 차의 뒷모습을 보는 레카차 끌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15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저 차와의 그 추억이 막 생각이 나고 15년 동안 나를 되게 안전하게 태워줬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 차가 수출차로 다른 나라에 가기라도 했으면 약간 살아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차를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아주 최근에 그런 새로운 기능에 탑재된 또 신차를 받게 되니까 또 마음은 달랐지만 그게 3년 전 일이에요.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의 기능에 보면은 밝기 대비는 수동으로 이제 인지하기가 직관적이니까 쉬운데 레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레벨은 어떻게 보면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색감 보정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어떤 이미지든 어두운 톤과 중간 톤과 밝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어두운 톤에 대한 거를 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중간 톤만 내가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겠다. 이 파일의 경우는 중간 톤의 부분을 조정을 좀 해주면 아까 명도나 대비는 전체 톤을 갖고 밝게 어둡게지만 얘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정해진 톤만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레벨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치로 뭐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서에 뭐 레벨의 값을 뭐와 몇을 넣어주세요라고 다 되어 있으면 그대로 수치를 넣어주면 되고요. 내가 사진 보고 조정을 할 때는 사진을 보면서 제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또 이제 많이 필요한 건데 뭐냐면 사진을 찍다 보면 역광 사진을 많이 찍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빛을 뭐 이제 뭐 바라보고 등지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역광으로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사진은 해가 있을 때 빛의 느낌으로 촬영을 해주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저는 신상 카페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건축이 너무 독특한 그런 신상 카페에 가는 게 저의 가장 즐거운 취미 중에 하나예요. 제주에 있는 요번에 갔던 그 유지 커피웍스인가 뭐 이런데 경주에 있는 뭐 브레스 커피웍스 뭐 아무튼 요번 또 최근에는 홍천에 있는 뭐 아포고가인가 아무튼 김포에 있는 아포고가 건축가 김 누구 씨가 만든 모놀로그란 카페를 가기 위해서 그날은 친구들과 차에 이제 좋은 음악을 틀면서 드라이브를 가는 거죠. 근데 가서 여행하듯이 또 경치를 느끼면서 가는 기분, 또 기대하면서 가는 기분, 도착했을 때의 그런 멋진 건축물을 보는 기분, 또 새로운 디저트와 음료를 먹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이자 취미예요. 가면 사진을 꼭 남겨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는데 중요한 건 빛이에요, 빛. 빛이 좀 있을 때 촬영했을 때 그 카페 느낌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빛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미지에 보면 조정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이거는 이제 역광 사진을 보정할 때 하는 거고요. 역광 사진을 이것만 해도 역광이 되게 잘 보정이 되는데 기타 옵션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디테일하게 어두운 영역에 따로, 뭐 밝은 영역에 따로.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역광 보정을 했더니 밝은 영역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오히려 밝은 영역은 내가 좀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밝은 영역은 내가 너무 날아간 색감 톤을 더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역광을 보정을 하면서 나머지도 보정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톤을 한번 찾아서 어, 보정을 해보세요. 이건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는 4번 저장해서 JPG로 자, 이거는 8-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과거에 있던 역광 보정에서 이제는 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 첫 번째 시간은. 어.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컬러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 컨트롤 B 눌러주면 되고요. 얘는 지금 보면 블루가 너무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은 약간의 블루를 빼주는 거예요. 약간의 지금 블루의 보색이 옐로우거든요. 그래서 노랑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아까 처음에 과도한 블루에서 정상적인 톤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 했던 이미지하고 색상 균형을 잡아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컨트롤 B는 내가 색상 톤을 일부러 더 넣어주거나 빼주거나 그런 기능이 컨트롤 B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는 이따가 볼 건데요.